네, 자기장 파트에서는 여기 소단원 3개 나오는데요.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요 2개예요. 네, 전자기 유도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걱정은 되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서 좀 쉽게 할 거예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다음 원형 전류가 꼬여 있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할 수 있고요. 전자기 유도는 조금 좀 어렵긴 한데 물리 2에서는 하는 데까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네, 우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나왔거든요. 그럼 자기장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장이라는 걸 먼저 알려면은 자기력을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네, 자기력은 보통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한 자석이라는 거는 자기적 성질을 갖고 있는 물질, 그리고 자석이 자기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전류가 자기장을 또 만든다는 사실이죠. 원래는 자석이 자기장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도 자기장이 생기네 라는 것까지 알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는 자기력이라는 거는 서로 밀어내는 힘도 있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장.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 중요한 거는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 네, 이거 이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자석 극에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 네,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우리 이렇게 나침반 나타내고 요게 N극, S극 나타낼 때 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요게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이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속적으로 이은 선을 자기력 선이라고 불러요. 뭐 얘의 특징은 앞에서 표현한 전기장하고 비슷한데 얘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하는 거죠.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그리고 패곡선.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안 끝나고 여기 안에까지 쭉 안에까지 자석 내부에도 자기력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의 방향의 자기 장을 알고 싶다 그러면 아시겠지만 접선 방향 뭐 이렇게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요 면적과 여기에 해당되는 동일한 면적을 비교할 때 자기력선이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자기장이 더 세구나 라는 것까지도 아실 거예요. 네,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맨 처음 발견하고 나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자기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많은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앙페르라는 과학자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어떻게 나타내서요? 네,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오른손으로 표현했어요. 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의 방향과 나머지 4손가락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와 자기장을 표시했는데, 아마 뒤쪽에서 또 보면 알겠지만 이쪽을 자기장의 방향, 이쪽을 전류의 방향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자기장을 물어보면 전류 방향으로 따지면 되고요. 전류가 나와 있으면 자기장의 방향으로 쉽게 따지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선은 이 종이를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얘를 엄지손가락으로 했을 때 그 주변에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그때마다 각각의 나침반을 놔뒀더니 나침반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낸 거죠. 자, 이때 직선 전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셀 테고요. 멀면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질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세면 셀수록 자기장은 세지겠죠. 예, 이것으로부터 만든 게 바로 밑에 있는 공식입니다. 물리 1에서는 여기까지만이에요.
네, 물리2에는 이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어요. 즉, 자기장이 그래서 얼만데 라는 거예요. 자기장이 얼만데. 여기에 해당되는 R은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R. 뒤에 원형 전류하고 헷갈릴 것 같아서.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네. 거리는 가까울수록 그 다음에 전류는 클수록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고요. 얘는 그냥 비례상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원형 전류입니다. 이거를 직접 선생님이 손으로 하나하나 이제 표현해 주는 걸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네, 이렇게 교과서 PDF로만 하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는 있어요. 자, 우선 얘는 종이를 뚫고 여기서 지금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보통 나오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고요. 들어가는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네. 그럼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위에서 본 모습.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형도선이라고 하면 직선을 이렇게 구부려서 이렇게 놔둔 거. 네, 지금 이 모습대로 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때 어디를 따지냐면요. 여기 안쪽에 원형 도선의 안쪽 가운데에서의 자기장을 따져요. 예, 바깥쪽을 따지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만 따지게 된다는 거. 그럼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위로 손가락 올라오는 방향이면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에요. 얘는 이쪽, 얘는 이쪽. 그 다음에 얘 들어가는 방향이면 엄지손가락 밑으로 해서 요렇게 돌리게 되거든요. 네, 그럼 여기 자침 방향 일치하는 거 보이죠? 안쪽은 이쪽 방향 두 개가 같은 방향이라 이쪽이 더 힘이 더 세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장이 더 커진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R이에요. 여기에서 해당되는 건 R은 당연히 전류에는 비례하고 거리에는 반비례하겠죠. 요거 즉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 여기는 중심에서의 자기장은 반지름, 얘 반비례, 질량에는 비례, 앞에는 비례 상수. 아까는 K, 여기는 K 다시 값이 좀 달라지니까 그 차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인데 솔레노이드는 원형 도선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코일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원형에서 우리 못 따졌어요. 여기 가운데 지점 따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지점이 마치 무엇처럼 행동하게 되는지도 좀 따지게 될 건데 얘 하나하나를 원형 도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원형, 원형, 원형. 그럼 위에서 했던 그림하고 연결할게요. 얘 지금 그림은 네,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여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코일 쭉 이어져서 여기서 다시 나오겠죠. 얘도 나와요. 얘 들어가요. 얘 나와요. 얘 들어가요. 이게 하나하나 서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잠깐 옮겨볼게요. 여기 나와. 엄지손가락 위로. 그럼 이때 생기는 자기장 감싸지는 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애도 똑같아요. 방향이 이래요. 옆에 있는 애도 똑같아요. 그러면 네, 여기 보이죠? 얘 방향과 얘 방향이 반대. 얘 방향과 얘 방향은 반대. 얘네 둘이 상쇄돼요. 자기장의 효과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쪽 방향은 같은 방향을 유지하게 돼요, 지금. 그리고 이쪽 방향은 이쪽 방향 같이 유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위에 얘도 해야죠.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엄지손가락 밑으로 들어가게 하면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 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 요 옆에 있는 애는 반대 방향, 또 상쇄. 요 옆에 있는 애도 상쇄. 그러면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 얘는 전체적으로 이쪽 방향. 그러면 네, 여기 와서 볼게요. 지금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로 온 거예요. 얘는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인 거고 요 안에서 얘는 이쪽이죠. 그 다음 요 아래에 있는 부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이게 이쪽 방향이죠. 얘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가게 되는, 이해되세요? 예. 네. 그리고 얘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얘가 뭐하고 지금 똑같으냐? 이 나가는 방향이 N극, 여기 S극. 솔레노이드가 하나의 막대 자석처럼 역할을 해요. 그 여기 N극 가까운데 당연히 여기 S극이 있는 거죠. 여기 N극. N극에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N극에서 나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레노이드가 막대 자석과 같은 그런 모습을 띈다 라고 기억하시는데, 솔레노이드는 앞에서 얘기한 거리에 따른 이걸 안 따져요. 얘는 몇 번 감아줬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류가 얼마나 세게 흐르느냐, 이거에 관련돼서 따져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솔레노이드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네, 도선의 가문수, 단위기대당 이제 1m당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얘는 어차피 또 비례상수. 네, 솔레노이드가 아까 이렇게 생긴 거, 지금 코일 여러 개 감은 거. 그런데 이쪽 부분에 합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 124페이지에 있는 건요. 직선 전류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끼리 당기거나 미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과 이쪽에 흐르는 자기장이 방향이 똑같이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안쪽에서 약간 상쇄되는 자기장의 효과가 생겨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잖아요. 이쪽이 더 센 거고. 약간 그 끌어당기는 식의 이런 힘이 작용하고요. 얘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경우에는 안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힘이 세져요. 즉 자기장이 세져요. 이 자기장이 세고 상대적으로 약해서 미는 자기력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부분 나왔어요. 전자기 유도. 이게 나온 이유는 아실 거예요.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자기장처럼, 아니 자석처럼 행동해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게 발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네, 자석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차가 난 거죠. 전류 때문에 자석의 효과가 나타났는데 자석 때문에 그럼 전류도 나타날까 했는데 네, 드디어 네,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자속의 변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일본어로 바꾼 걸 우리나라가 한자어로 바꾸는 바람에 조금 좀 언어가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아니어서 조금 어려워요. 자속의 변화가, 그러니까 자기장의 변화라는 건데, 자기력선의 변화예요. 또 다시 얘기하면. 자기력선의 다발의 변화가 생기면, 즉,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고, 네, 이걸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더라라는 뜻. 즉 자속의 변화가 아까 얘기한 자기장의 변화, 자기선속의 변화라고 보통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장의 변화에 해당되는 유도기전력과 유도전류를 알아야 되고 관련된 방향, 즉 렌츠 법칙까지 알아야 돼요. 다시 이걸로 전류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때 생기는 전류가 유도전류.
이 유도전류 때문에, 유도 현상에 때문에 생기는 전압이 유도 기전력,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 이게 렌츠의 법칙, 네,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더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3개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 먼저 알아두세요. 자,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코일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하고, 이때 생기는 전류가 유도 전류, 유도 전류가 흐르도록 코일에 생기는 이 전압을 유도 기전력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전자기 유도 실험이죠. 여기 지금 코일이 인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 지금 여기 감겨 있는 거거든요. 네, 파일이 약간 깨졌는지 이렇게 감겨 있을 때 자석을 가만히 놔두면 네,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자석이 가까이 가면은 검육의 눈금이 움직이고요. 자석을 멀리 가져가도 검육의 눈금이 움직이더라 라는 뜻이에요. 즉 시간에 따라 자기장을 변하게 해야지만 전류가 흐르네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네, 전자기 유도를 해석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요. 네, 이쪽에 있는 자기선속의 개념을 보통 이용을 해요. 네, 이 자기선속이 오른쪽 이쪽에 보이세요? 이쪽에. 네, 자기선속을 마그네틱 플럭스라고 하고요. 뭐 자기 다발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얘는 자기력선 수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기선속은 자기장이 세기와 자기장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면적을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만큼의 자기장의 세기를 가진 애가 얼마만큼 지금 통과가 됐는데 라는 걸로 따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읽을 때는 파이라고 읽고요. 여기 지금 자기장 크기, 그 다음에 면적, 자기 다발이 그 면적에 얼마나 지나갔는지 따지는 개념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장의 변화가 없으면 전자기 유도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선속의 변화량,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데 라는 뜻인 거예요. 당연히 이 자기 선속의 변화량이 셀수록 클수록 여기서 만들어지는 유도 전류나 유도 기전력이 크겠죠. 자, 그다음 여기에 있는 개수는 코일의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검유계의 눈금이 더 많이 움직이거든요. 자, 이때 요 마이너스의 개념이 뭐냐면 이 마이너스가 바로 전자기 유도로 생긴 전류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밑에 있는 이 렌츠 법칙 때문이거든요. 자기 선속이 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게 붙었어요. 네, 요 식에 조금만 더 변형을 할게요. 델타 T분의 네, 여기 지금 자기 선속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B A, 네, 요 개념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요걸 알아야지 뒷부분에 또 쓸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렌츠라는 과학자가 뭘 알아냈느냐. 자기 손속이 변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진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음의 부호가 의미하는 게 바로 자기 선속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자석을 이쪽으로 가까이 갖다 대요. 그럼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지금 파란색으로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알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면 내 주변이 전류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검유계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나온 거죠. 다시 또 그걸 바꿔요. 아니면은 자석을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빼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앙페어 오른손 법칙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견된 것이 무엇이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자석이 N극이 가까이 와요. 그럼 나는 얘를 가까이 오니까 못 오게 막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N극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얘 오니까 못 오게 밀어내려면 여기가 N극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가 N극. 그럼 네, 여기 자기장 방향이 이쪽. 여길 엄지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감싸지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반대예요. N극이 점점점 멀어져요. 네, N극이 멀어지면 얘를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게. 방해하는 거니까 계속. 그러니까 가려고 하면은 붙잡고 오려고 하면은 막는 거예요. 그럼 얘를 붙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쪽에 S극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반대쪽에 N극이 있네요. 마치 이것처럼. 그럼 여기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N극의 방향. 그럼 엄지손가락 아래쪽으로. 그럼 감싸쥐는 방향 이쪽으로 네,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N극 S극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방향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렌츠 법칙에 의해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생긴다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오면 막는 거고 가려고 하면 붙잡는 거. 자, 129페이지에 보면은 내용은 되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건데 이걸 바탕으로 문제의 유형은 한 7, 8가지 그 정도까지 돼요. 우선 전자기 유도 법칙에 따르면 자기 선속이 시간의 변할 때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깁니다. 네, 시간 변화에 따라서 선속의 변화율. 그런데 여기 자기 선속이라는 값은 앞에서 했죠. 자기장의 세기와 수직으로 통과한 단면적을 곱한 값이야. 아까 그 제가 요거 한번 알아두라고 했던 거. 그럼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하면 여기에서 무엇이 변함에 따라서 당연히 전자기 유도 현상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네, 자기장은 그대로인데요. A, 면적이 변해요. 그래도 어떻다고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긴다고요. 면적이 변해요. 면적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데 어떤 경우냐. 요렇게 생긴 도선이에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전류가 안 흐르는데 여기에 금속 막대기를 놔둬요. 근데 이 막대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막대기를 이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네, 이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면적이 아까는 요만큼인데 여기 가면 면적이 넓어지겠죠. 자기장은 동일한 공간에서 이렇게 면적만 바뀌어도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면적은 일정한 때 자기장이 바뀐대요. 지금 면적은 일정한데 자기장만 바뀌어요. 네, 이 경우는 동그랗게 생긴 도선을 아니면 뭐 네모나게 생긴 도선을 자기장이 있는 공간 안에다가 여기 지금 자기장이 쭉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얘를 점점 갖고 와요. 그럼 요만큼 왔을 때 여기만 자기장이 있는 거고 면적이 일정해요. 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 면적에 다 자기장이 받았네요. 이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 여기만 자기장을 받게 되는 거네요. 뭐 이런 거. 그 다음 둘 다 변할 때 이때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생기는구나. 그러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틀리게 될 상황으로 네, 바뀌게 될 겁니다. 131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제 물리 2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유도 기전력 구하기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N극, S극 해서 여기 균이랑 이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그림이 또 사라졌네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도선이 하나 있거든요. 디귿자 도선. 디귿자 도선. 그럼 얘를 여기에 연결을 해줘야지만 전류가 흘러요. 폐쇄에러에서만 전류가 흐르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이때 위치가 A 위치, B 위치, C 위치, D 위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오른쪽으로 점점 잡아당기는데 속도 V로 잡아당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유도기전력 V는 앞에서 했잖아요.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요거. 근데 여기 N은 지금 도선이 가문 횟수 1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 그다음 델타 파이는 네, 자기장이랑 면적.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내야 돼요. 면적. 얘가 만나는 면적.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지금 네, 뭐는 되느냐? 여기는 알아요, 여기. 여기 세로 L. 가로를 몰라요, 가로. 가로는 지금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거, 속, 시. 네. 요거예요, 요거. 색깔을 많이 써야 돼.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요 관계식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요렇게 나와요. 즉, 디귿자 도선 위에 도체 막대를 올려놨을 때 만들어지는 유도 기전력은 이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코일 가지고 한 거고 이번에는 자기장 속에서 움직이는 도체를 가지고 한 거예요. 똑같이 전자기 유도고 유도전류고 유도 기전력을 따지는데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